예, 유수봉입니다. 브루투스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시간에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브루투스 모듈 연결해서 동작하는 실험했는데 해봤나요? 잘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연결이 돼, 그게 확실치 않으면 지금 단계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단계에서 브루투스가 잘 연결이 되고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한 경우 이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뭐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아두이노하고 아래 그 브레드보드에다가 간단한 회로를 구성을 하고 그걸 그 스마트폰에 그 브루투스 터미널 이용해서 어떤 문자를 알리게 되면 통신을 하게 되면 그 통신 데이터를 받아서 보드상에 어떤 동작을 유도하는 거, 동작을 시키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동영상으로 보여주기가 참 애매해요. 이건 회로 구성 보여주고 프로그램 보여주는 거지 동작하고 통신 날리는 거를 제가 스마트폰에 또 손가락 누르는 걸 보여준다는 게 웃기잖아요. 물론 보여주는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로 이럽니다 저럽니다가 아니라 이건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만들면서도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회로 보여주고 코드 설명하고 동작시켜 봐라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죠. 일단 브루투스 특징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무선 통신 방식이라는 거, 무료라는 거, 그리고 그 서비스 범위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거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서, 즉 브루투스 종류가 있다는 거. 종류라는 거는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느냐는 거, 역할이 아니라 용도.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시리얼 통신용 문자 데이터냐, 아니면 음성이나 이런 음악이냐, 이거에 대해서 구분이 된다는 거 하나. 또 하나, 이 브루투스 모듈도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로 구분이 돼서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붙는 건지 이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브루투스 모듈은 여러 모델들이 있거든요. 또 브루투스 버전이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건 브루투스 버전 2.0대를 쓰고 있고요. 모듈은 그 BT04, 06 이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공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섞였는데 섞였다는 소리는 둘 다는 그 큰 기능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 쓸 때 뭐 브루투스 이름을 설정한다든지 기타 핀 번호를 설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AT 명령어라고 그랬는데 AT 커맨드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명령 다 동일합니다. 뭐 그거 관련된 거는 인터넷 검색해서 뭐 HC04 AT 명령어 AT 이렇게 딱 치면은 자료들 많이 나옵니다. 그 제작한 그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나냐고 그러면은 그 브루투스 안에는 조그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 있고요. 얘가 통신을 컨트롤 해줍니다.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게 AT 명령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펌웨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두이노에다 프로를 넣어서 LED나 FND 불 껐다 켰다 하듯이 브루투스 모듈 안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서 그런 걸 제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거기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누가 짰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동작이 좀 틀려질 수도 있고요. 명령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쓰이는 모든 전자기기는 다 내부에 그런 프로그램이 내장이 돼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 용도가 바뀔 때마다 사용자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새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네, 그런 거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난 시간에 썼던 그 코드인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이 내용만 잘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소프트 시리얼이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죠? 통신 포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의 보드에 보면은 여기 0번하고 1번 포트를 시리얼 포트용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여기 USB로 연결해서 PC로 들어가는 그 포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직접 연결했어도 되고 USB로 기본으로 장착도 됩니다. 외부 장착 연결할 때 이걸 쓰게 되면 시리얼 모니터로 바로 나간다는 소리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브링크 해가지고 그 보드에 있는 LED 깜빡깜빡일 때 썼었죠. 그게 13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인데 두 군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혹시라도 이거 쓰게 되면 진짜 실제로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업로드 시킬 때 업로드도 이 포트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만약 브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로드 시키게 되면 업로드되는 과정이 그쪽 통신부터 다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데이터가 날아가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브루투스 같이 외부 장치를 쓸 때는 별도 포트를 선언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 3번으로 했습니다. 2번, 3번 포트를 쓰고요. 이거 뭐 쉽게 줄여도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 터미널용으로 이거 썼고요. 브루투스 통신용으로 여기 BTC를 해갖고 선언해 줬습니다. 이 통신 속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여기를 통과했다는 메시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는 두 개 if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브루투스 데이터가 도착한 경우 도착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걸 읽어서 시리얼 모니터에 표시해 줘라는 거고요. 요거는 시리얼 모니터에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됐으면 그걸 읽어서 브루투스에다가 전달해 줘, 이 소리입니다. 그냥 아무 내용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건 AT 명령 수행할 때 그럴 때 주로 활용하고요. 또 브루투스에 아주 기본적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할 때 쓰는 코드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뭐 더 간단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 줄로 끝날 수도 있고 있는데 흔하게 보는 거고요. 좀 쓸데없이 위에 코드가 길어졌네 보니까.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는데 긁어다 붙이니까요. 프로그램 100%다 타이핑하지 않죠.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핀 배치, 핀 용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요건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용도로 쓰이고 얘는 전원을 공급하거든요. 얘들은 요거 바꿨으면 문제 된다 그래서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핀도 이렇게 내가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연결시키고 확인을 했었죠. 그거 듣고 넘어온 거 맞죠? 순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연결한 후에 브루투스 활성화시키고 스마트폰에서 해당하는 브루투스 찾아낸 다음에 핀 번호 입력하고 등록시키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추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앞 시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등록한 거 기억하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브루투스는 내 스마트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작업으로 내가 사용할 브루투스 모듈을 등록시켜 놓는 겁니다. 이름으로 넣는데 이름이 동일한 게 있을 수 있나요? 예, 동일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또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밑에 맥 어드레스도 나오거든요. 맥 주소. 그 제품의 고유 번호거든요. 고유 식별 번호인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름은 같더라도 그 번호는 중복되는 게 없거든요. 이름이 동일한, 그러니까 이름을 동일하게 지정하지 말아야죠. 헷갈리니까. 사용자가 뭐 16진수 숫자 나온 거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준 거죠. 이건 별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요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또 브루투스를 이용하는 앱을 쓸 때는 꼭 브루투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지만, 즉 사용 중이래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연결된 거 아닙니다. 연결이 아직 안 되고 연결할 수 있는 장치만 확인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AT 명령어인데 앞에서 이름 지정하는 거 했었었죠. 이것도 꼭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아마 대부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이름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다 집에서 혼자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예전에 강의실에서 할 때 보면 물건이 나올 때 모든 제품이 다 BT공사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40명의 학생이 전체 전원을 다 넣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이게 설정된 이름이 나왔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BT공사 마이너스에 있었잖아요. 그게 40개가 떠버린다고요. 똑같은 이름이니까. 그럼 그 중에 어느 게 내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한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많이 써요. BT04나 BT06이. 그래서 된다면 이번 시간에는 AT 명령어를 줘서 이렇게 자기 영문 이니셜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번 같은 거 넣는 것도 괜찮고요. 띄어쓰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AT 더하기 name 붙여서요. 그 이름 띄는 거 아닙니다. 붙여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게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때 바로 나타나고요. 나중에 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앱에서도 여기 뜬 이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앱 같은 경우 여기 맥 어드레스, 맥 주소, 맥 어드레스, 맥 아이디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오죠. 이게 몇 개야? 어쨌든 복잡합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저거 외우는 사람들 없습니다. 고유한 번호라 중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이 이름이 안 나오고 이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게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것만 나온다고 그러면 옵션 바꿔주면 이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 거 확인해 주기 바라고요. 어쨌든 사용하기 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앱에서는 등록된 것만 불렀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요번에는 조금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랩 TLC라고 하는 TLC는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의 느낌은 안 나고 그냥 램프가 3개 이렇게 켜지니까 신호등 같지 않냐 해서 이름을 이렇게 줬고요. 우리 예전에 앱 인벤터에서 작업할 때 TLC라는 프로그램 짠 적 있습니다. 그때 음성인식 연습할 때 빨강, 노랑 이렇게 하면 등 켜지는 거 연습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원래는 그거랑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조금 압축, 단축시켰습니다. 예, 기존의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8번, 9번, 10번 포트에다가 핀에다가 이렇게 LED 3개를 연결시켜 주기 바랍니다. 빨간색 LED는 8번에, 노란색 LED는 9번에, 초록색 LED는 10번에 연결시키고요. 긴다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긴다리. 그리고 짧은 다리 쪽은 이쪽에 꽂았는데 이건 다 그라운드로 연결이 됩니다. LED 기억하죠? LED는 극성이 있다 그랬고요. 짧은 다리와 긴 다리가 있는데 긴 다리가 플러스고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춰서 해야 되고요. 여기 그라운드 여기 연결시켜서 했습니다. 브레드보드 이렇게는 가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세로로 다 전기가 통한다는 거 알고 있죠? 3개 LED를 이렇게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해보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합시다. 요번 시간 할 게 없어요, 내가. 예. 그리고 여기도 좀 테스팅 하나 있습니다. 코드가 아까 거랑 좀 틀릴 겁니다. 아까는 그 가상 포트를 열어서 썼거든요. 소프트 시리얼이라는 거 썼잖아. 요번에 그렇게 안 썼습니다. 테스팅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셋업에 위에 부분 없습니다. 위에 셋업에다가 시리얼 비긴 9600으로 열었고요. 메시지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포트 8번, 9번, 10번 LED에 대한 거죠. 이거에 대한 3개 열었습니다. 그럼 블루투스 어디 연결하죠? 예, 아까랑 같은 게 아니었네요. 블루투스 TX, RX를 0번과 1번 핀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되나 이게? 됩니다, 되긴 돼요. 예,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로 갈게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소프트 시리얼은 없습니다. 소프트 시리얼 없다는 거 요거 한번 테스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에 거랑 동일한데 여기 보면은 시리얼 부분 지워버렸습니다. 이거 나오면 헷갈릴까봐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 변수 문자 변수 X 지정했고요. 요거는 시리얼 포트 지금 포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if도 한 번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시리얼 포트로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 어떤 값이 도착해 있으면 시리얼 포트 내용을 읽어라. X라는 이거 집어넣습니다. 한 바이트씩 날라옵니다. 덩어리로 안 옵니다. 쌓이면 골라갈 때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모든 통신은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이 얘기도 안 했구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은 시리얼과 패러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트 하나씩 보낼 거냐, 바이트 단위에서 덩어리로 보낼 거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데이터 케이블도 틀리거든요. 막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복받쳐서 이러네요. 예전에 프린터 케이블 보면 이렇게 두꺼운 거 썼죠. 25핀짜리, 보다 DB25라고 하는데 그거는 핀이 25개가 있습니다. 얘는 동시에 실제 25핀 다 쓰는 건 아니고 동시에 1바이트씩 데이터를 8비트씩 데이터를 날려줍니다. 한 번에 8개씩 덩어리로 갖다 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쓰는 인터넷과 지금 블루투스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한 비트씩 보냅니다. 즉 패러럴 포트를 쓸 때는 한 번에 8개씩 그러니까 한 번 보낼 거를 시리얼로는 8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당연히 8개를 한 번에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들은 다 시리얼 통신을 쓰고 있습니다. 한 비트씩 보낸다는 거죠. 왜 그럴까? 덩어리를 줘서 보내면 더 쉬운데 왜 한 개씩 보내지? 묶어서 보내는 것이 난데 한 번씩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한 번에 보내는 게 더 낫지 않나? 신뢰성 문제죠. 데이터를 하나씩 보낼 때는 틀릴 가능성은 틀렸을 경우 하나만 다시 보내면 되는데 덩어리로 보냈을 때는 그중에 하나만 틀려도 하나만 보낼 수 있는 거라 덩어리를 다시 한번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리얼 통신은 한 번에 한 비트씩 보냅니다. 패러럴 통신은 병렬 통신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시리얼 통신 같은 거 하나를 보내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만 보내면 되는데 패럴, 병렬 통신 같은 경우는 8개, 예를 들어 8개를 한 번에 보내는데 그중에 한 개가 불량이 발생이 되면 7개 맞는 거잖아요. 그럴 때 7개 빼놓고 하나만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8개를 다시 한 번 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도 한 번 오류, 얘도 한 번이면 다시 보내면 똑같죠. 예. 그런데 하나일 때 오류 발생 가능성과 8개일 때 오류 발생 가능성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8개일 때 오류가 더 많이 발생이 되겠죠. 선로가 안정적이지 않나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보내고 받는 쪽, 이 전달되는 경로가 명확히 오류 발생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패럴로 쓰죠. 그렇지만 알겠지만 무선으로 날아가는 거, 유선으로 날아가는 건 거리가 멀잖아요. 주변에 끊어질 수도 있고 주변 장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뭉쳐서 보내는 거랑 하나씩 보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뭐 효율적이면 이거 쓰지 말지 왜 둘 다 쓸까? 예,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컴퓨터 내부에서 램하고 CPU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 굳이 이걸 한 비트씩 보낸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상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는 아직도 병렬 통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효율적입니다. 라인상에 문제가 없다면. 왜 리셋지? 예, 그런 거 알고 있고요. 시리얼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1바이트씩 하는 거는 이것도 그런 의미보다 좀 확장된 개념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문자가 어떤 데이터가 통신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문자 한 글자입니다. 캐릭터이기 때문에 스트링 아닙니다. 그래서 한 글자, 그래서 호따옴표 쓴 거거든요. R자가 들어오면 10번을 키고 Y자가 날라오면 9번 키고 G자 날라오면 8번 키고 X가 날라오면 다 꺼버려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켜지나? 네, 모르죠. 네, 이렇게 작성해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통신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날라오는데 그 문자가 R, Y, G, X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딴 것도 날라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동작을 하라고 지정을 해 준 겁니다. X는 LED 다 꺼라. R, Y, G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LED 불을 켜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스마트폰에서 아까 우리 받았던 그 앱 프로그램이죠. 그걸로 한번 동작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요거 바로 다운로드 시켜서 바로 다운로드 시키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가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그냥 켜질 겁니다. 처음에 이상하게 켜진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앱에서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시켜서 명령을 날려 보아야 합니다. 봅시다. 또 일이 나오네.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해보라고 앞에 거에서 좀 더 확장을 시킨 개념입니다. 미리 샘플 코드를 2개 주는 거죠. 요거 앞부분, 요거는 저기 소프트 시리얼 설정했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어가지고 앞에 거 한번 해보고요. 좋은 방법은 아니고 되긴 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건 이렇게 했고 먼저 실습했던 사항입니다. FND 연결시켜 보라는 거거든요. 요것도 케이스 스타디를 제가 빼놨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앞에 게 잘 테스팅이 됐다면 이것도 한번 작성해서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통신에서 데이터를 한번 날려보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날릴 때는 1, 2, 3 요까지만 했고 나머지 설명 안 했습니다. 0부터 9까지 다 하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끝에다 딜레이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값이 표시되고 잠깐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드했을 때 과연 여기에 무슨 글씨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제대로 되고요. 부가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제가 이상하게 동작을 합니다. 이런 예제를 지금 요번 예제는 특히 빨간색으로 케이스 스타디란 말을 적어놨습니다. 앞에 거 그냥 써보면 되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선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다 보니까 발생돼서는 그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랩 TLC에서는 포트를 하나 쓸 때 발생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고요. 요번에는 주고받는 데이터가 숫자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의미로 제시를 한 겁니다. 공대생이면 한번 돌려보고 분석해 주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교양 있는 친구들인 경우는 해봐도 되고요. 해봐요. 언제 이거 해보겠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얘기하면 입이 가벼워가지고 해보기 바랍니다. 막 말하고 싶네. 오우씨. 요번 시간은 뭐 특별히 추가된 사항이 많지 않죠. 케이스 스타디고 직접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프로그램을 좀 다른 걸 넣고서 한번 동작시켜 보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케이스 스타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고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그 TLC 예제 같은 TLC-X라고 하는 그 예제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로드를 다시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그거 보면 명확해지거든요. 그때 데이터가 섞인다 아니면 명확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업로드하는 데이터가 컴파일돼서 그 기계어가 그 USB 포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아두이노 보드, PC에서 컴파일한 게 스케치, 그게 컴파일이 이루어지고 그게 USB 케이블로 아두이노 보드로 들어가서 아트메가 칩에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런데 그거랑 USB 데이터 받는 거랑 동일한 핀을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0번과 1번, TX, RX도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블루투스를 물려놓고 이걸 스마트폰을 달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 PC에서 프로그램을 보내가지고 아두이노가 프로그램 되고 아두이노에 있는 아트메가 칩 프로그램 되는 동안에 그 데이터가 이쪽으로 옆으로도 새고 있는 거죠. 블루투스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으로도 막 날라오게 됩니다. 그때 보면 이 부분에 가서 여기 이상한 글씨들이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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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쓰레기가 나온다는 게 우리는 쓰레기니까 안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통신이거든요. 거기에 특정한 문장이나 어떤 기호들이 어떤 영향을 그쪽에 끼칠지 모르거든요. 아마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대처하는 요령 뭐 이런 거 한번 설명도 가볍게 할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미리 점검해 보라고 이번 시간은 케이스 스타디로 두 가지 예를 든 겁니다. 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사실, 기술적인 사항들인데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들이긴 합니다. 이제 브루투스를 배우는데 이 브루투스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집어넣습니다. 브루투스 기술은 1994년도에 개발된 기술이거든요.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표준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브루투스, 지급이, 와이파이 이런 어떤 표준의 이름이거든요. 통신할 때 이런 규칙하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정확하고 편리하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브루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선 통신 방식은 RS-232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기술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전기도 조금밖에 안 먹으면서 무선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 여러분 스피커, 마이크, 또 스마트워치 이런 데도 보면 브루투스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보통 이런 기술은 기본적으로 한 10m 이내 무선 통신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들도 보면 10m 이상 벗어나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거나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통신 범위를 한 100m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이제 보강을 해야겠죠. 안테나를 좋은 걸 쓴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10m 이내에서 무선 통신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루투스는 이제 무선 통신을 하니까 전파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브루투스는 2.4GHz 대역의 ISM 대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와이파이를 쓴다든지 지급이를 쓴다든지 와이파이는 더 친근하게 다가겠네요. 이런 거랑 동일한 대역대를 쓴다는 거죠.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쓴다는 겁니다. 와이파이도 무료죠. 지급이도 무료고요. 또 브루투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추가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거거든요. 이 브루투스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거리의 무선 통신을 위한 기술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데이터냐, 음악이냐, 그러니까 텍스트냐, 음악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통신 방식을 쓰거든요. 통신 기법을 쓰거든요.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걸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파일은 그 SPP라는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이 갖고 기본적으로 시리얼 통신 에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시리얼 통신을 가짜로 흉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혹시라도 이걸 배우고서 난 이걸 갖다가 음악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떤 스피커와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은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프로파일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조금 모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듈 속에 있는 펌웨어가 바뀌는 거죠. 컴퓨터로 생각하면 윈도우 OS를 바꾼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시리얼 통신용 우리가 그 시리얼 모니터 썼던 거 있죠. 그거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전송 용으로만 오늘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음악에 대해서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SPP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브루투스 통신은 가능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때 음악이나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 프로파일을 변경해 써야 된다는 거, 요상은 꼭 알고 있으라는 거죠. 브루투스라고 다 브루투스가 아니라 텍스트용이냐 아니면 음악용이냐 이거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음성도 음악에 속하겠죠. 뭐 그 정도 알아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요상이었습니다.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가 서비스 거리가 한 10m 이내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하는 브루투스 모듈은 이미 다 갖고 있겠지만 이 모듈입니다. HC04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여기 파워 보면 3.6에서 6V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3.3V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3.6V에서 6V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브루투스 2.0 기준하에 움직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전송 속도도 최대 2.1메가까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고속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다고 그러면 통신 방식에 보면은 시리얼 UART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AT 커맨드란 말이 적혀 있거든요. 이 AT 커맨드를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일부 하긴 하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꼭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꼭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알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브루투스로 딱 검색했을 때 거기 내 이름이 찍힌다. 브루투스에 내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한번 따라와 줬으면 하는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브루투스 모듈은 우리가 쓰는 HC06 말고 HC04 말고 06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HC05, 06 여러 가지 모듈이 있는데 05 모듈은 핀이 6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04 또는 06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이 AT 명령어가 조금 틀리는 게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칩 내부 사항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사용 전압 정도만 알아주고 그리고 핀에 보면 여기 보면 적혀 있죠. 여기 보면 VCC, 그라운드, 그 다음 TXD, RXD 있죠. 우리 요 네 핀을 사용할 거거든요. 요 VCC는 5V에 연결하면 되고요. 5V에. GND는 GND 연결하면 됩니다. TX, RX가 있는 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 데이터를 받는 거거든요. 요거는 잘 맞춰서 꽂아야 되고요. 거꾸로 꽂았을 경우 파손은 되지 않지만 기계 무리는 없지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질 못하죠. 그런 거 고려해서 혹시라도 작업하다 데이터가 안 나온다면 한번 바꿔 껴보는 것도 응급조치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정확히 알고 제대로 꽂으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브루투스 모듈은 아주 좋고 새끼손가락만하게 생겼는데 핀이 4개 나와 있고요. 모듈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